그리고 오늘 이 와중에 제일 시끄러웠던 세계 뉴스 중에 한 개는 중국과 미국. 지금 좀 싸움이 거세지고 있죠, 그죠? 트럼프 코로나19 중책임론에 동맹국 동참 압박, 중국 거센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 책임이 드러날 경우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CNN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초기 질병 확산 차단에 실패한 것을 비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 분위기가 그냥 중국을 이제 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와중에 중국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트럼프 코로나 중국 유례 보고할 것. 그 반면 파우치는 유례설 일축. 파우치가 누구냐면 앤서니 파우치라는 사람,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고위 간부들 사이에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신뢰도도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안 좋은 모습인데 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지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폼페오랑 트럼프가 주장하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증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코로나19 발원지는 여러 곳,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발생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19 처음 보고했을 뿐 발원지는 아니다. 중 관변 매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 미 정치 공세. 미국 파우치 소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만든 것 아니야. 중국 글로벌 타임스 대선 앞둔 트럼프 표 모으려 중국 때리기다. 지금 양쪽 여기 지금 서로를 때리고 있죠. 때리는 와중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남중국해 훈련 강화, 미중 충돌 우려 고조,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나서 양국의 무력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클 텐데. 아무튼 여전히 지금 미중 문제가 제일 큰 지금 뭐 월드 뉴스죠, 그죠? 자, 근데 또 미국 소식인데 미국 뉴욕도 어린이 괴질 속출 가와사키병 유사 증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이랑 호주에서는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 중에 약간 좀 동상이 일어나듯이 막 발에 뭐 이상한 게 나고 벌개지고 막 그런 증상도 이제 애기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데, 지금 뉴욕에서도 애기들한테 이런 증상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이틀만 4세부터 12세 사이의 어린이 환자 5명이 비슷한 증세로 입원됐다. 그러면서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어린이의 코로나19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새로운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증상이 한국까지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주는 코로나19 봉쇄령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다른 주들은 경제활동 재개에 속도를 냈다. 지금 미국에 심각한 데 빼고는 지금 다 오픈하고 있던데? 보니까 이제 뭐 슬슬 뭐 파티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올라오고 뭐 길거리에 보니까 사람들 많고. 텍사스 주지사는 미용실, 이발소, 네일숍이 오는 8일부터 문을 열고 체육관과 운동시설, 필수 제조 공장은 18일부터 영업 재개를 지침을 발표했다. 하와이주도 경제활동 재개 1단계 조치로 쇼핑몰 재개장했고, 테네시주는 8일부터 볼링장과 골프 연습장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직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 수가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재오픈 하는 거는 이거 미친 짓 아닐까요?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강제로 그냥 집단 면역으로 가자 뭐 이런 느낌인데요. 미국이 정점이 안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정점만 지금 한 2달 찍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점만 지금 한 달 이상 찍고 있습니다. 계속 정점이에요. 정점. 2만 명이면 뭐 정점 아닙니까 그거? 하루에 확진자 수가 2만 명이면? 미국만 지금 전체 확진자 수가 124만 명이에요, 야.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이런 보고가 또 나왔네요. 유럽 올해 역사적 규모의 경기 침체 경험할 것. 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행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난리구만. 미국에서는 되게 좀 여기저기서 트럼프에 대한 또 안 좋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네. 노벨상 수상자 스티클리츠는 트럼프가 코로나 위기 자초했다라고. 솔직히 미국도 나중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하기 시작했지만 대처가 좀 늦긴 늦었어. 나중에 막 대거 검사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초반에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때 예방을 좀 하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컸어요 그때. 오늘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또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네요. 코로나19 방역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을 일상화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곧 있으면 이제 21일 날 중국 양회죠, 그죠? 중국 량회 매년마다 개최하는 중국의 공산당 최대 회의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며칠 진행할지 그게 아직 발표된 게 없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 공산당원들은 베이징 오면 격리를 할지 안 할지, 그 사람들도 2주일 동안 격리를 할지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고 싱가포르. 여러분들 싱가포르는요 지금 확진자 누적수가 2만 명 넘었어요. 초반에 방역에 되게 성공했던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한국이 막 미친 듯이 터지고 있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그때 방역이 아주 제대로 되고 있었는데 지금 확진자 2만 명 넘었습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계속 지금 500명 이상으로 매일 지금 확진자 수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19일에 학교를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19일에. 진짜 그때까지 잡을 수가 있을까? 지금 하루에 막 600명, 700명씩 확진자 수 나오는데. 싱가포르 한 가야 되는데 올해는 싱가포르 못 가겠다. 이건 또 일본 기사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에 1명은 지금 일본에서 자택 방치 중이라고 합니다. 6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711명 가운데 입원자는 5,581명, 자택에서 요양하는 확진자들은 1,984명,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 확진자들은 862명이었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머무는 환자는 147명이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나 건강을 회복한 이들은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이다. 보건당국이 마련한 숙박시설에 의료진이 대기하지만 자택에 머무는 확진자들은 긴급 상황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자택 대기 환자들을 숙박시설로 옮겨 수용하기로 방침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 자택 대기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로 635명에 달한다. 홍콩에서는 무료 마스크를 배포하나 본데요. 홍콩 정부 무료 마스크 배포에 첫날 100만 명 넘게 신청. 근데 진짜 홍콩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카페에는 진짜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앉으라고, 그냥 여기 자리를 쓸 수 있게 한다면 옆자리는 못 쓰게끔 거기다가 막 테이프를 붙여 놓다든가 막 아니면 X자로 표시해 놓다든가 막 그런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카페도 되게 많은데 나는 그런 카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 카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한국 카페 여러분들 요즘 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 카페는 뭐 사회적 거리 두기고 나발이고 뭐 안전거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따박따박 붙어 앉아 있어. 예. 모든 자리에는 다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람 많은 카페 가면 좀 보기에는 좀 불안불안하죠.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시민 1인당 재활용 마스크 1개, 가구당 1회용 마스크 10개의 신청을 받았다. 이에 이날 오후 3시까지 138만 명이 신청했다. 와, 진짜 많이 신청했네요. 중국 정부 코로나 확산 이후 야생동물 식용 금지령 내렸지만 마을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블랙스완, 강목 든 주민에게 먹혀. 이게 CCTV에 찍힌 영상인데 블랙스완을 잡아가지고 마대자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중국 남성의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저장성 푸장현에서 우 씨가 블랙스완이 들어있는 마대를 들고 신나게 집으로 뛰어가고 있다. 현지 경찰이 CCTV로 확인한 장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호수에 놀러 왔다가 물속에서 노는 블랙스완을 발견했다. 우 씨는 곧장 강목과 마대를 구해와 블랙스완을 때려잡은 뒤 집으로 가져갔다. 경찰이 30일 0시 주변 CCTV를 확인해 우 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는 블랙스완이 검은 깃털 한 무대기를 남기고 잡아먹힌 뒤였다. 아, 뭐 잠잠해질라 하면 또 이런 기사 나와. 어? 이것도 중국 기사인데, 이거 뭐야? 중국에서 체육 수업 중 마스크 쓰고 달리던 학생 이딴 돌연사. 체육 수업에 마스크 착용 논란 커져. 개방된 공강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는 지적도. 마스크 쓰고 달리기 놓고 전문가의 의견 갈려. 헐, 마스크 쓰고 뛰다가 죽었다고요? 최근 중국 학교 체육 수업에서 마스크를 쓴 채 달리던 중학생 2명이 2명이나 갑자기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협이 떨어지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저장성과 상하이 등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체육 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 체육 과목도 취소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체육 수업에까지 마스크를 낀다고? 이거는 좀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과연 그게 마스크를 낀 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코로나 걸려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6일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후난성에 사는 14세 남학생이 지난 4일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사망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학생은 N95 마스크를 쓴 채 1km 달리기 도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 허난성의 또 다른 학생도 지난달 24일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달리던 중 사망했다. 사망 학생의 아버지는 이 학생이 운동장을 뛰다가 갑자기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쓰러졌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칙상 필수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달리다가 이들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체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관행은 불필요하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방역을 위한 학교 규정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해야 하며 학생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마스크를 쓰고 달린 것이 사망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중일 우호병원 호흡기 전문가 장순아는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돌연사를 직접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오랫동안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조깅할 때 마스크 쓰지 마세요. 아니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조깅을 해. 근데 한강에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있어. 한 10m, 20m 밖으로 한 명씩 보여. 그 정도면 여러분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명동 거리라든지 홍대나 강남 거리 이런 데는 마스크를 좀 찾아줘야 되겠지, 그죠? 저는 한강에 달릴 때 저는 마스크를 안 써요. 한강 달리기 할 때 마스크를 써본 적도 없고요. 예? 물론 제가 항상 새벽에 달리긴 한다만, 예.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아침에 달릴 때는 아침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렇게 진짜 아니 나랑 그 사람 두 명밖에 없어. 마주보고 이렇게 달려왔는 와중에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마스크를 안 써도 돼. 그러니까 마스크 차고 뛰잖아요. 진짜 숨 넘어가요, 진짜. 봐봐, 여기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숨 막히고 어지러운데 조깅할 때도 마스크 써야 하나? 에?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전문가들은 공기가 잘 통하는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조깅 등의 운동을 한다면 마스크 쓰기는 필수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에? 아무튼 여러분들 특히 조깅할 때 마스크 쓰잖아요. 숨 넘어갑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입장을 또 이렇게 밝혔네요. 미국은 증거도 없이 중국 때리고 있다. 중국 때리기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러시아 측에서는 이걸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러시아랑 중국은 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탈리아의 베로나 오페라 축제가 취소됐다네요. 야,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많은 게 바뀌고 있네요. 그죠? 이건 또 뭐야? 아시아녀 얼굴에 벼랑간 주먹질? 캐나다 코로나 증오 범죄 속출.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공격하는 백인 남성. 와, 이거 CCTV로 이게 찍혔네. 경찰이 제공했네요. 밴쿠버 경찰이. 캐나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경찰은 지난달 13일 밴쿠버 시내에서 벌어진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와 관련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가해자를 지명수배한다고 밝혔다. 나 이런 기사 보면 진짜 열받아요. 이런 기사 보면 진짜 열받아요. 이거는 진짜 인종차별이에요. 이건 무조건 차별이야. 경찰이 공개한 이 CCTV 영상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자신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한 젊은 아시아계 여성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버스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피해 여성은 주먹을 맞고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진 뒤 얼굴을 감싸고 있다. 밴쿠버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폭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22세 여성으로 육체적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호주에서도 있었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도 있었고